자, 이쪽은 역사라기보다는 사회 쪽에 가까운 개념들입니다. 여러분이 중3 때 사회 시간 때 배우게 되어 있어요. 요걸 제대로 이해해야지 뒤에 배울 우리 역사의 현대사 부분이 제대로 이해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깜빡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겁니다. 먼저 총선과 대선을 구별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선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근데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아.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법 중에서 제일 상위법 있죠. 제일 위에 법이 헌법인데 헌법 만드는 사람도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대 국회의원이 1948년도에 뽑았는데 내년도에 22대 국회의원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024년도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행된다. 24년에는 총선이 시행된다. 맞는 말입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 쉽니다. 그리고 대선은 대통령 뽑는 선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선이니까 대통령을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한데 대통령은 이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지만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정책들이 있겠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1대 대통령이 우리 이승만으로 잘 알고 있는데 48년도에 1대 대통령이 뽑혔다라면은 작년에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뽑혔죠. 그래서 윤석열은 작년에 대선으로 뽑혔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뒷부분도 당연히 이해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선거고 대선은 대통령 뽑는 선거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역사를 떠나서 상식이야. 여러분 살아갈 때. 왜냐면 총선, 대선 여러분 학교 쉬거든. 학교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할 때 하루 쉬거든. 그러니까 총선과 대선은 꼭 알아두세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직선제, 간선제. 직선제는 국민이 직접 뽑는 거고 간선제는 선거 집단에서 뽑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게요.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이 뽑으면은 직선제야. 근데 국민이 다 뽑지 않고 국민을 대표하는 어떤 집단에서 뽑으면은 간선제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거인단 이름은 다르지만 요와 같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 모두가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 국민을 대표해서 이러한 대표들이 대통령을 뽑으면은 그 선거는 간선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선거 집단에서 뽑으면 간선제, 국민이 뽑으면 직선제. 윤석열 누가 뽑았어? 국민이 직접 뽑았잖아요.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 현재 국회의원 누가 뽑나요? 그 지역의 국민이 다시 직접 뽑잖아. 그래서 직선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직선제이죠. 하지만 간선제 이런 이름으로 대통령 뽑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요걸로 뽑힌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이 있었고 요걸로 뽑힌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가 있었고 요걸로 뽑힌 대표적인 사람이 전두환이 있었죠. 그래서 간선제, 직선제 구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 단임이냐 연임이냐 이 차이점도 중요합니다. 단임제는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야. 연임은 연이어서 할 수 있는 거고 중임은 여러 차례. 그래서 이때 한 번 하고 안 했다가 나중에 또 하게 되면은 이런 거는 뭐 중임에 해당되겠죠. 연임은 이때 하고 연이어서 하는 거. 이런 걸 연임이라고 그러고 단임은 딱 한 번. 자, 퀴즈 낼게요. 윤석열 단임제예요, 연임이에요, 준임이에요? 어떤 게 가능해요? 윤석열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게 돼 있죠?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든 싫든 무조건 윤석열은 딱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임이에요. 자, 지식이 좀 누적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 대선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뽑은 직선제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단임제. 이해되죠? 윤석열 대선으로 뽑았고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까 직선제였고 몇 번 뽑았기 못한다? 한 번. 그래서 유식한 말로 단임제다. 혹시 임기는 몇 년이지 않아요? 윤석열 좋든 싫든 몇 년 하게 되는지 알아요? 현재 헌법에는 5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헌법이에요. 자, 여기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 있는 것 같아. 대통령제는 속된 말로 대통령이 짱이야. 우리나라 윤석열 한마디 하면 뭔가 싹 바뀌잖아. 대통령제.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제고 미국도 대통령제이죠. 미국은 특이하게 부통령도 있죠. 우리나라도 부통령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두 나라의 공통점은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고 대통령이 힘이 막강한 나라죠. 반대로 총리가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총리. 이런 국가를 의원 내각제 혹은 내각 책임제, 같은 말이에요. 요거 차이점 뭐냐 물어보는 친구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힘을 갖는 거야.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영국. 두 나라의 공통점은 총리가 힘을 갖고 있죠. 왜냐면 영국 따라한 게 일본이거든. 일본 총리 있잖아. 아베. 총리 맞아 죽었잖아요. 아베 말고 지금 누구냐? 그래서 기억도 안 난다. 영국도 총리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좀 독특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겨서 대통령은 있지만 특이하게 총리도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짬뽕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짬뽕의 민족이라고도 하죠. 짬뽕 졸라 좋아하잖아. 선생님도 짬뽕, 입에 침이 고이네요. 솔직히 선생님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독감 걸려가지고 원래 오늘 3학년 저기 수학여행 가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원래 선생님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도 했지만 간다고 했었어도 독감 걸려서 못 갈 뻔 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못 갔는데 지금 친구도 오늘 첫째 날인데 재밌게 지내고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화이팅.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라는 거. 자, 지우고 넘어갈게요. 지우고 아래쪽 헌법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헌법을 좀 어려워하는데 되게 쉬워요. 헌법은 국가 기본 법칙이야. 그리고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뼈라고 보면 돼, 뼈. 우리 대한민국이란 뼈가 있으면은 이 대한민국이 탄생하려면은 어떤 이런 뼈가 있어야 되겠죠. 이 뼈를 헌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시간에 배웠겠지만 제일 위에, 우리나라 제일 위에 상위법이 헌법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헌법에서 기초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도 헌법에 대통령제를 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때 대통령제 하는 거고, 의원 내각제 하겠다 그러면 의원 내각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뼈는 헌법이다. 헌법. 근데 헌법을 바꿀 때도 있죠. 우리나라는 1대 헌법에서 9번 바꿨거든요. 헌법 바꾸는 것을 개헌이라고 해요. 개. 그래서 개가 바꾸다 개자예요. 개조하다 개. 헌법을 바꾸는 것을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뒤에서 설명을 개헌이라는 표현 나오면은 헌법을 바꿨구나. 뭐 1차 개헌이다. 첫 번째 바꾼 개헌. 9차 개헌이다. 9번째 바꾼 개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라의 뼈를 수시로 바꾸면 안 되죠. 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뜯어 고치면 사람 죽겠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을 쉽게 바꾸면은 좋은 나라가 아니고 그 제대로 된 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바꾸기가 되게 번거로워요. 미국이란 나라도 헌법을 그렇게 쉽게 많이 못 바꿨어. 우리나라는 몇 번 바꿨냐면 아까 나왔지만 9번이나 바꿨어요. 이거 왜 9번이나 바꿨냐면 그때 대통령들이 대통령 계속 해먹고 싶어가지고 헌법을 뜯어 고쳤어. 그러니까 지 대통령 욕심 때문에 나라의 근간인 뼈다구를 막 뜯었다 고쳤다. 아주 누더기 헌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이 가장 오래된 헌법이야. 현재 9번째 개정된 헌법이 가장 오래됐어요. 그나마 민주헌법이 9번째 헌법이고 그 앞에 헌법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지들 헤쳐먹으려고 수시로 헌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이따 나중에 뒤에 보면은 적나라하게 나와요. 얼마나 헤쳐먹으려고 그랬었는지. 용어가 좀 그렇죠. 선생님 리얼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쉽게 못 바꾸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헌법을 바꾸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투표로 통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줘야 돼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헌법을 바꿀 수가 있구나. 자, 우리나라 헌법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8년 뒤에 48년도 5월 10날 총선거가 실시됐어요. 총선 기억나나요? 저 위에 총선 누구 뽑는 선거라고 그랬어? 국회의원. 그래서 1대 국회의원들이 뽑힙니다. 의원자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1대 국회의원들. 1대 국회는 특별히 재헌국회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가장 큰 역할이 나라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해야 됐었거든.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이들의 1대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재헌국회. 제정했다 헌법을. 그래서 1대 국회의원을 재헌국회의원, 1대 국회, 재헌국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헌법을 발표한 것이 7월 17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달력에 보면 이날을 제헌절이라고 하죠. 나라의 뼈대인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 그래서 1대 헌법을 7월 17일 발표를 했고, 이 헌법에 근거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다, 대통령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해 줄게요. 선생님 말이 좀 빨랐는데, 해방을 당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라고 할 수 있는 50총선거가 48년에 열립니다.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선거라서 1대 국회의원을 뽑았고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헌국회라고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헌법을 7월 17일 날 발표를 했고, 이날을 길어서 제헌절이라 하고, 이 헌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되죠. 나라를 뚝딱 만드는 게 아니야. 이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헌법을 먼저 만들고 나라가 탄생하는 거예요. 헌법이 만들어지려면 국회가 먼저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을. 그래서 총선을 먼저 하고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하고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수립하는 것이 모든 나라다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총선, 국회의원 뽑아서 헌법 만들고 어떤 나라로 만들지 선포하고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순서대로 되었다라는 거. 자, 여기는 우리나라 헌법 개정 과정인데, 자, 초대 헌법은 방금 봤죠? 1대 헌법이 7월 17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한번 개헌, 아까 개헌이 뭐라고 그랬어? 바꿉니다. 그래서 1차 개헌이 발췌 개헌이라고도 하는데 52년도에 이승만이 처음 바꾼 이래로 쭉쭉쭉쭉쭉쭉 바꿔서 현재는 9번째 바꾼 개헌이 87년에 개헌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7월 17일 날 48년 1대 헌법이 만들어졌고 1차 개헌 이후에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개헌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헤쳐먹으려고 바꿨다가 9차 개헌 때 들어서야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초대 헌법엔 이렇게 돼 있어요. 7월 17일 날 발표한 거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 하겠다. 그리고 간선제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겠다. 그리고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물론 바로 바뀌지만. 근데 현행 헌법 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 하겠다. 직선제다. 임기는 4년이고 한 번밖에 못한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뽑힌 대통령이 처음이 노태우,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여기 언급된 대통령들은 노태우 때부터 해가지고는 이때 바뀐 9차 개헌 헌법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들이에요. 그 선생님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써놓은 거니까 몇 번 보면 되게 쉬울 거예요.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하고 뒤에 부분을 들어야지 이해가 편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